안녕하세요. GPS와 모바일 결제 로그를 이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팀장 윤규성입니다. 저희 조는 윤규성 학생, 장병수 학생, 박수환 학생, 신동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이디어, 시스템, 플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아이디어 파트입니다. FDS 시스템이란 빅데이터 기반의 프로파일링 엔진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IP 주소, 거래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차단하여 지능형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페이팔, 신한카드 등 여러 금융보안기업에서 자체 FD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FDS는 정보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DS의 작동 방식은 거래 정보 내역을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별 일정 금융 패턴을 찾아내고 이상금융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행위들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와 다른 패턴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 서비스들이 출시되었고 모바일 결제를 바탕으로 한 금전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는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모바일에 특화된 탐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AI 기술에 대한 관심과 전공 분야인 보안을 접목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킨러는 파이썬을 위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로 잘 정의된 알고리즘과 검증된 라이브러리와 설치, 학습, 사용하기가 쉽고 예제들이 많아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로 애플리케이션과 머신러닝을 연결하는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이슨, NGROK,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이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결제 정보를 입력해 결제 요청을 하게 되면 라벨링된 데이터셋 형태로 결제 정보가 서버를 통해 포스트 방식으로 웹서버에서 머신러닝 서버로 전달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결제 정보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테스트를 통해 이상거래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한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앱을 통해 결제 승인 또는 거부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심 모바일 머니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스텝, 타입, 어마운트, 올드 밸런스 오리진, 뉴 밸런스 오리진, 이스프라우드 이렇게 6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텝은 한 스텝당 1시간으로 하루를 24로 나눴을 때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타입은 거래 유형으로 이 데이터셋은 캐시인, 캐시아웃, 데빗, 페이먼트, 트랜스퍼 총 5가지의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어마운트는 해당 거래 금액의 양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올드 밸런스 오리진과 뉴 밸런스 오리진은 거래 전후 사용자의 계좌 잔고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스프라우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종합적으로 사기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거래와 정상거래를 구분해주는 데이터셋은 불균형한 데이터셋의 형태를 가집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페이심 데이터셋도 사기거래가 전체의 0.13%밖에 되지 않는 불균형한 데이터셋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한 데이터셋에서 장점을 갖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적은 계산량으로도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의 사진은 저희의 데이터셋을 디시전 트리를 통해 분류한 것을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성능평가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모델에서는 이전 거래를 활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페이심 데이터셋을 이전 거래도 함께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각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페이심 데이터셋의 사기 거래가 발생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기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특징을 이용해 현재 거래 데이터셋과 이전 거래 데이터셋을 모델에 동시에 넣어 평가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총 5개의 모델을 비교했는데 현재 거래와 이전 거래들을 포함해 2개, 3개, 4개, 5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모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보이듯이 현재 거래와 바로 직전 거래를 비교해 테스트를 했을 때인 이 트랜잭션 모델이 예상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예상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의 ROC 커브입니다. 서버 파트입니다. 플라스크 코드를 파이참에서 돌리게 되면 지정한 포트 값의 플라스크 서버가 열리게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9090으로 지정한 포트 값을 가진 URL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접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ngrok를 이용해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외부 접속이 가능해지고 외부에서 접속하면 아래 맨 밑줄처럼 접속 정보가 뜨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이슨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모델의 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GPS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DS 시스템에 GPS 방식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낮은 확률이라도 오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요청된 장소와 사용자의 거리를 계산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리 정보를 확인해 조금이나마 이상거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기능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GPS 기능을 넣기 위해 비콘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결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요청이 들어온 순간을 라즈베리파이가 켜진 시점으로 대체하여 사용자의 휴대폰 위치와의 거리 정보를 앱에서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앱 파트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에 접속 시 결제 화면이 출력되고 결제 성공 또는 실패의 승인 판단을 위해 사용자의 결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결제 로그를 얻는 것과 같은 실제 은행과의 연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상으로 앱에서 결제되는 환경을 생성하였고, 머신러닝 과정을 위한 서버로의 전송을 위해 결제 판단에 필요한 결제 시간, 결제 유형, 금액 3가지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 후 결제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이슨 형태로 결제 데이터 값을 전환하여 포스트 방식으로 앞서 구축한 플라스크 서버를 통하여 머신러닝 모델로 값이 입력되고, 모델링을 통한 거래 판단을 거쳐 다시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앱으로 리스폰스하여 결과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위치 정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콘 스캐너 앱으로 넘어가 거래 시도가 발생한 포스기와 사용자의 거리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모델 생성 및 서버 시연 영상입니다.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여 모델의 평가 지표 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 앱을 통해 데이터를 받기 위해 호스트와 포트를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 ngrok를 사용하여 포트 포워딩을 통해 외부 접속을 허용하게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ngrok의 접속 기록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되고, 플라스크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입력한 거래 정보와 접속 기록, 그리고 거래 성공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결제를 위한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거래 성공의 사례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거래 시간은 24시로, 유형은 페이먼트로 지불하게 될 금액을 입력하였고, 거래 성공하면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실패 사례입니다. 실제 사기 거래 발생 확률이 낮아 임의로 거래 실패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데이터셋에 존재한 사기 거래의 데이터 값인 캐시아웃 유형과 181 금액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 버튼 클릭 시 거래 시도 당시 포스기와 사용자 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규성 학생은 시스템과 서버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박수환 학생은 시스템, 서버, GPS를 담당하였습니다. 장병수 학생은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파트를 담당하였고, 신동일 학생은 서버를 담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캡스톤 디자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